님을 여러분들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소개만 해주고 가시는 거예요? 뭔가 한담하는 줄. 좀만 가까이 가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 추우세요? 추우세요? 뭐 인생이 또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런 거죠. 낮엔 더웠잖아요. 춥다 생각하면 진짜 춥고 막 이렇게 감기 올 것 같고 그런데 야 이게 더운 여름에 이 기온을 얼마나 원했었나 생각하면 또 약간 시원하다 그죠? 네, 이 시원한 마음 가지고 오늘 준비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자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듯이 저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년 전에 TV를 열심히 보셨다면 저 많이 보셨죠? 대전 시민 여러분께 환영도 해주시고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년 전에는 제가 마녀사냥이라는 아주 유명했던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이런 남자를 만나셔야 돼요. 연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연애에 대한 조언을 했고요. 어찌 보면 사랑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뭐 이렇게 이제 조언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어째서 제가 무려 효라는 아주 아름다운 가치를 이제 다루고 또 이야기하는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하면 저는 한때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다뤘지만 지금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이제 나누기 전에 오늘 제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제목 뭐라고 써있죠? 네 맞아요. 되게 또렷하게 잘 나오네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어느 나이이시든 또 어느 성별이든 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시든 상관없이 편안하게 또 의미 있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생각했는데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효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멋진 페스티벌을 함께하고 있지만 결국은 효라는 것도 저는 사랑의 아주 특별한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돼요. 물론 한자로 여러분 효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그죠? 오늘 많이 포스터를 또 보셨을 것 같은데 효라는 글자는 이제 자식이 어머니를 업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신 거죠? 네. 너무 한자 세대. 좀 그렇게 효라는 글자를 배웠는데 그래서 뭔가 일방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공양하는 것을 우리가 효라고 생각하고 또 무거운 뭔가 책임이나 도리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업고 있는 모양으로서의 효라는 글자뿐이 아니라 사실은 자식과 부모가 함께 눈을 마주 보고 있는 형상이라고도 효라는 글자를 설명하거든요. 결국 서로의 존재를 잘 알아봐주고 인정하고 또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더 길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이제 사정상 제가 오늘 좀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다만 드리려고 했던 얘기는 다 할 거고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가족과 또 내 연인과 또 배우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실 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오늘 전하려고 하니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할 얘기는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 문장을 한번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생각은 뭐를? 감정. 감정은 뭐를? 자, 성향은 뭐를? 충동을. 충동은 또 뭐를? 삶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산 지가 한 8년 정도가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마음 공부하고 이제 학위 과정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맞는 말이야라고만 생각했지 제 삶에도 이게 적용될 일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 글자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 말이 맞나? 하고 조금 의심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요.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약간 오늘 효에 대한 얘기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는 죄송한데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엄마 있으시죠? 그죠? 엄마 없는 사람이 여기 없죠? 다 엄마가 존재했어요. 저는 엄마는 저를 되게 사랑해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너가 안 데리고 다니는 데가 어디서 너는 내가 공주마마라고 하면서 키웠어 막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저한테 남아있는 약간 그 서운한 기억은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같이 가게에 엄마가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어딨어? 엄마 나 좀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그래 정훈아 이게 잘 안 해주셨어요. 항상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약간 신경 쓸 게 너무 많으시니까 신분지에 되게 막 낙서를 하실지언정 저를 잘 돌아봐 주시지 않았던 게 저한테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부터 약간 들어온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네?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를 안 보는 거다. 라는 생각. 이해되시죠? 근데 그때 이후로 저한테 감정도 생겼겠죠? 어떤 감정이 생겼을까요? 서운해, 왜 저래, 슬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기억은 그냥 기억일 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파동 같은 걸 남기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기억이 하나씩은 있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벌써 누군가는 저한테 자꾸 나이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저의 나이는 저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저 이제 46이거든요. 올해 나이로. 이 탐정 뭐죠? 그래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건가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네요. 나이를 내가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46살이 됐고 이미 저는 너무나 성인이고 이제 갱년기가 다가오고 있고 1인분의 몫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되게 어려웠던 주제가 뭐냐면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딴 데를 보거나 제 얘기를 안 듣거나 전화기를 본다거나 이러면 저는 항상 그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되게 참을 수가 없고 너무 서운해서 막 생각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또 마음에 대해서 나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난 사랑받지 못하나 봐, 나는 혼자인가 봐, 나 몰라 이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했던 많은 순간들이 삶에 있었는데 어쩌면 그 충동들은 내가 나도 알아차리지 못했었던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생각들을 내가 만난 연인들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내가 만난 친구들 너는 나를 좋아해주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제가 차곡차곡 쌓았던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초반부터 이야기가 조금 무거워졌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모두 다 부모님을 좋아하길 바랬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신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게 있다 없다? 있다.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서운한 게 1도 없다. 전혀 없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 정도 5분 정도 손을 드신 게 제 눈에 보이는데요. 이쯤 되면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부모에 대한 서운함은 인류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95% 정도는 서운함이 있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나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아무리 부모님은 우리를 아꼈어도 자식은 서운하고 외로웠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사랑의 시작인 것 같고 이것을 인정해야 효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깐 부모님 얘기 좀 팔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3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 또 나의 남편과의 관계, 형제 자매끼리의 관계, 우리가 다 매우 가깝다고 여겨지는 그런 가족 관계인데요. 관계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오늘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편하지 가족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때요? 더 열받을 때 많죠. 그죠? 때로는 가족끼리 더 많이 상처 주고요. 가족끼리 질투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하면서 6개월씩 몇 년씩 어떻게 해요? 의절하기도 하죠. 사실 저도 엄마랑 다시 대화를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1년 얘기 안 하다가 작년에 극적으로 타결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마음 공부만 하고 있는데도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엄마와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어려운 까닭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뭐가 크다? 기대하는 게 커요. 그래도 엄마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네가 자식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누구누구는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내 마음속에 룰들이 너무 많고 그 룰대로 상대방이 지켜주지 않으면 바로 서운해지고 그 서운함을 남한테는 잘 표현 안 하는데 자식이나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더 잘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관계이지만 정말 어렵긴 하지만 또 자기 상처를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내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가 더 어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라서 두 번째를 넣었어요. 바로 관계의 기반, 관계의 주춧돌이, 관계의 토대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제 인생이 제일 힘들었던 2016년에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인도의 명상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저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막 되게 막 이끌면서 거기에 갔는데 인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관계이든지 관계에는 기반이 있다. 그냥 가족이야, 뭐 친구야, 연인이야 이것은 그냥 부르는 이름이고요. 기반이란 걸 뭘 얘기하냐면 이 관계가 외부적인 기반이 있고 내부적인 기반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기반은 약간 뭐 어떤 느낌이에요? 뭐가 좀 생각나세요? 잘 느낌이 안 오죠? 제가 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외부적인 기반은 첫 번째, 나한테 잘해줘서 나한테 이득이 돼서 네가 해주는 말이 내 귓가에 뽀는 달콤해서 네가 나한테 잘하니까 네가 해주는 게 나한테 이득이라서 네가 돈이 많으니까 혹은 네가 나한테 돈을 주니까 자 등등등. 자, 제가 드린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의 자식 혹은 부모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아, 우리 자식은 나한테 돈을 많이 주니까 내가 아주 행복해 라고 내가 자주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나와 자식과의 관계는 외부적인 기반에 주춧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내부적인 기반은 뭘 얘기하냐면 이게 찐으로 중요한 건데 이것은 상대방이 행복하길 바라는가, 그 사람이 존중받기를 원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주는가, 그 사람의 행복이 나에게도 중요한가, 내가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자, 만약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나는 잘 좋아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의 관계의 기반은 외부적인 것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해줘. 난 이 사람이 정말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해주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관계의 기반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부적인 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인도 명상 선생님은 진짜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돈을 주니까 잘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사람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연결되는가의 문제를 얘기했어요. 되게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외부적인 관계에만 이 관계가 토대를 주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관계가 서로 상처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잘하면 좋지만 잘 못하면 너 왜 그렇게 잘 못하냐 라고 말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꼭 하나는 기억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한 명 한 명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 관계에 내부적인 토대가 좀 있는지, 없다면 이걸 어떻게 길러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저희 강의를 축하하며 뭔가 이렇게 폭죽이 터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 여러분 마음에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뭔가 맞아, 그래, 축하 이런 느낌이 오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효라는 단어를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세대로서 이런 부모를 얻고 있는 이 공경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시대가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 효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기엔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인 부분과 요즘의 각박한 현실이 이제 합쳐지면서 예전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당연히 모셔야지 이랬는데 어느샌가 이제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은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내 먹고 살기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를 어떻게 모셔? 뭐 이런,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효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난 몰라, 효는 이제 몰라, 이렇게 좀 치부하기도 쉬워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효도라는 단어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중압감이나, 그죠? 네, 좀 압박감이나 뭔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마도 젊은 세대와 또 지금 부모님 세대는 좀 편안하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 효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신의 몫을 잘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두려워요. 약간 걱정돼요. 나는 효녀가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요. 사실 오늘 이제 대전으로 내려오는데 엄마가 저한테 톡을 하셨거든요. 야, 다들 일 없다는데 너는 이렇게 찾아주는 데가 많아서 좋겠다 야, 이렇게 톡을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붙이셨냐면, 오늘 제가 대전 가는 거를 효 관련인 거를 엄마가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톡으로. 네가 엄마한테 효도를 하니까 일이 잘 풀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박수를 쳐주시는데요. 저는 사실 그 문자에 감사합니다. 약간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압박감이나 어떤 책임의식 때문에 엄마한테 잘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효도를 하겠다라는 그 어떤 해야지 이런 의무감은 전혀 없었고, 내가 지금 되게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내 삶이 썩 괜찮기 때문에
네, 저희 마음속엔 항상 이렇게 폭죽이 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도 내가 느끼는 편안함을 좀 주고 싶었어요. 네, 효도해야지, 부모님께 효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엄마 내가 지금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그 사랑을 엄마한테도 나눠주고 싶어요. 이거였었어요. 따라서 진짜 효는 뭐냐면 억지로 혹은 의무감에 혹은 그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라 엄마도 나와 똑같은 시간을 보냈던 소중한 한 존재라는 걸, 아빠도 나처럼 젊은 시간 힘들어서 희생해서 나의 존재를 이렇게 키워낸 사람이라는 그 애틋한 마음이 저의 안에 차분하니까 나한테 어렸을 때 왜 그랬어요? 뭐 이런 원망 같은 거,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나 안 봐줬어요? 왜 이렇게 막 뭐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냥 사랑을 하고 있어요. 효도라는 말은 그것을 표현하기에 아주 특별한 단어이지만 효도라는 말 자체에 괜히 쫄지 않기,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효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아까 엄마 톡이 왔을 때 엄마 이거 효도 아니고 사랑인데 라고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엄마 말에 토단다고 엄마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실까봐 정말 참아, 좀 답도 보내지 마 하고 그냥 저는 크크크크크 5글자 보냈어요. 엄마가 이 얘기를 어디서 보고 계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족 중에 제일 눈에 밟히거나 마음에 밟히는 사람 있으세요? 뭐 엄마일 수도 있고 큰딸일 수도 있고 막내 아들일 수도 있고 가족 멤버가 많지만 가족 중에 뭐 어르신이든 내 자식이든 상관없이 가족 중에 딱 한 사람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께 꼭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일으켜보는, 뭐 주문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종교적인 것은 전혀 없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일으켜보는, 그걸 지금 해볼 거예요. 너무 이제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이 딱 그 무드인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어요? 뭔지 아직 모르지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감사합니다. 자, 음악을 살짝 부탁드릴게요. 음악 큐. 여러분, 날씨 참 좋은 하루였죠? 밤에도 청명하고 비도 안 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잠깐만 이제 밝은 것들이 많았는데 잠깐만 부드럽게 감아보세요. 그렇게 눈 감고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고요하게 자기 몸 안에 마음이 머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잠깐만 그냥 숨 쉬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차려 보세요. 다 사라지고 그냥 숨만 존재하는 것처럼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제
중에 한 사람, 지금 제일 눈에 밟히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 마음속에 잠깐만 떠올려 보시겠어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어쩌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좀 불편한 어떤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을 아주 최근이든 예전이든 잠깐 떠올려 보세요. 그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 기쁨일 수도 있고 속상함일 수도 있고 화가 났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일은 이제는 다 지나갔고 지금 나는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듯이 그 사람도 행복하길 바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해주세요. 부디 당신이 편안하기를, 부디 우리 엄마가 행복하기를, 부디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기를, 나의 딸이, 나의 아들이 그냥 그 한마디 마음속에서 아주 진하게 마음과 함께 말과 함께 그 마음 잠깐 일으켜봅니다. 제가 몇 구절만 더 읽을게요. 부디 당신이 편안하기를, 부디 당신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부디 당신이 앞으로 행복하기를. 이제 천천히 눈 뜨겠습니다. 깜깜할 때 좋았죠? 감사합니다. 잠시지만 마음이 좀 따뜻해지셨습니까? 네, 저는 명상 한 지가 8년 됐는데요. 8년 전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외적으로는 잘 나가고 내가 너무 잘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지만 시련이 닥치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진짜 죽고 싶었는데 저를 살려준 게 바로 이 자해 명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잠시 가족 중에 한 사람 떠올리면서 당신이 편안하기를 하고 마음을 일으켜 보셨는데요. 그것을 바로 메타 바와나, 자해 수행, 자비 수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가 오늘 만날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회사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들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긴장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항상 당신이 편안하기를 이 마음을 아침에 제일 먼저 일으키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정말 삶의 빛깔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 건데 저는 오늘 오기 전이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시 반에 일어났는데 이러고 할부 왔어요. 오늘 대전 효문화뿌리 축제에서 만나뵐 모든 분들이 부디 편안하게 오시기를 나와 함께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도 행복했던 거였어요. 비밀 공개 감사합니다. 야외라 긴장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좋지 않나요? 그쵸? 이게 찐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연습을 해나갈 때 효도가 진짜 사랑이 돼요. 네. 엄마 만나기 전에 자연명상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럼 훨씬 안 싸울 수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제가 쓴 마음의 방이라는 책을 마음의 방 아니고요. 마음의 방이라는 책을 선물로 갖고 왔거든요. 질문을 주시는 분께 제가 제 책을 선물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지금 3분밖에 9시 5분까지 해도 된댔죠. 한 질문, 두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미모의 비결은 뭐예요? 이런 질문 말고 그거 물어보려고 하셨다고요? 큰일 나요. 이거 어디 가서 올리시면 진짜 박수랑 미쳤다 뭐 이런 글 올라와요. 농담. 질문 여기 앞에 해주셨습니다. 마이크 여기 전달해 주시면 마이크를 던져야 될 텐데 뒤에서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이 명상을 8년 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기까지 한 어느 정도 걸렸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되게 예쁘게 얘기 드릴까요? 현실적으로 얘기 드릴까요? 둘 다. 현실적인 거 먼저 얘기해드리고, 마지막에 예쁘게. 현실적으로 저는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전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솔직하고 현실적인 대답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도 몇 번의 그런 확 올라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일단 제가 인천에서 강의를 하나 오고 지금 서울역에 열차를 놓고 열차 타고 이렇게 오는 중이었는데 밥을 제대로 먹은 끼니가 지금 없고 열차에서는 옆에 분이 계속 통화를 하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역에 늦을 뻔했고 갑자기 차가 막 막혔고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 상황들은 늘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전처럼 어떤 불편한 상황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제가 예전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금만 자극적이면 이렇게 했거든요. 다 죽어! 막 이렇게 했거든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진짜 싸움닭이었는데 명상을 하면서 이게 차츰 나라는 돌이 깎여 나가면서 지금은 똑같은 상황에 대응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나 옆에 분이 너무 계속 통화를 할 때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까지는 이제 안 돼서 마이카노 이러면서 보는데 저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옛날 같으면 저기요 나가서 통화 좀 이렇게 했어요.
스스로 분란을 만드는 타입이었는데 오늘은 조용히 이어폰을 찾았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이어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이러면서 이어폰을 꼈어요. 똑같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내가 대응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명상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얻게 된 결과이고요. 다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결과를 얻고야 말겠어 라는 마음으로 명상을 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요. 그거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이것이 분명히 좋은 것이다. 나는 좋은 배움을 이어나가고 싶다. 나라는 사람을 더 좋게 만들어서 내도 발전시키고 내가 만드는 관계들, 그것이 부모님과의 관계이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이든 연인, 배우자, 뭐 직장 상사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것은 다 관계거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관계예요. 그렇죠? 옆에 앉아있는 일시적이신 건 다 관계란 말이에요. 옆에 존재, 또 가족처럼 친한 존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로 생각은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부모도 나랑 입장이 다르죠. 네. 저희 엄마 맨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이 얘기를 지금 46년째 제가 듣고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싸웠거든요. 난 하나 인격체야 이러면서 싸웠는데 엄마는 여전히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근데 생각이 다르더라도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을 명상을 통해 저는 조금 깨닫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이 얻어지는 것은 맞는데요. 평안 자체가 목적이 되면 가끔 그게 안 될 때가 있으니 이것은 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휴일도 넘었네요. 엄마랑 딸이 예를 들어 같이 앉아서 자비 명상을 하는 것은 진짜 서로에게 사랑을 길러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거를 꼭 넣은 거예요.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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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끊어야 됩니까? 끊어? 하나 더. 아싸. 이 질문 수업 드셨는데 아까 뒤에 쪽에서 한 분 드셨는데 질문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럼 앞에 선생님께 질문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드릴까요? 너무 영광이에요.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너무 감격해서 지금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말하셔야 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명상은 아침이 좋을까요? 저녁이 좋을까요? 자기죠. 짧게 대답해 드릴까요? 네. 어느 때든 자기의 몸이 허락하는 때 해야 됩니다. 아침에 컨디션이 좋으면 아침에, 밤에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으면 밤에. 명상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해본 결과 목 아래로 하는 경험이에요. 자꾸 머리로 좋아진다, 편안해진다 이 명상을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목 아래로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신의 몸이 버텨줘야 되고 요즘 막 아침에 컨디션이 좋으시면 아침에 저는 아침에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밤에는 어떻게 되죠? 피곤해. 그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볼 시간이 있는데 흑백 요리사 보면서 맛있겠다 이럴 시간이 있는데 그죠? 밤에는 자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항상 시간 내에서 하죠? 마사지 어때요? 시간 내에서 받으러 가죠? 그것처럼 명상도 자기 마음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에너지 있을 때 하는 게 시간을 빼서 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오늘 효문화불의 축제니까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명상을 가족 안에서 같이 하잖아요. 가족 관계가 진짜 달라져요. 저는 명상 배우러 갔을 때 뭐 인도든 어디든 상관없이 가족끼리 같이 이런 공부 이어나가시는 장면이 사실 너무 부러워요. 저희 엄마는 명상 안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겠죠? 명상 공부하는데 엄마 명상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사랑을 전한다,
내가 사랑이 넘쳐서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발전을 사랑으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진짜 내일 죽어도 이 삶 괜찮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질문에 용감하게 스타트를 끊어주신 분께 저희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손 시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밑에서 시작을 하니까 저도 밑에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